자, 우리 38페이지까지 읽어봤어요. 저 냅킨 프레젠테이션 1, 2, 2를 읽고 있는데 냅킨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 거는 뭐였냐면은 2 곱하기 2는 6이다. 그래서 2 곱하기 2는 보통 4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사람 수가 배배로 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다라는 부분.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냅킨 프레젠테이션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고 아직까지도 첫 번째인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는 6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어제 내가 아주 많은 사람을 이끌고 안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오히려 더 해롭다. 나는 적어도 5명에서 6명 정도의 직접 아는 사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육해공군에 가서 사관이 그 밑에 부하를 병사를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할 때도 너무 많은 병사가 있을 때는 할 수 없다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39페이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프론트 라인, 당신의 첫 번째 라인은 5명에서 6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후원을 했다면 다운 그룹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딜레마를 안겨주지요. 그들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브레이크 어웨이. 이 브레이크 어웨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중심적으로 독립적인 네트워크 구축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하는 시기가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방법에는 뭐 브레이크 어웨이, 또 유니레벨, 그다음에 뭐 바이너리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브레이크 어웨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리더님, 사장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1인 비즈니스로 내가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방법을 배우고 나면은 내가 독자적으로 나의 결단으로 내 팀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시기가 되고 그때는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5명, 6명의 프론트라인을 갖고 있다가 그들을 그리고 또 다리 늘리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면 그들의 라인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최초에 후원할 때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 요 그런 뜻으로 브레이크 어웨이라는 이야기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사람과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당신은 항상 5명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3명이나 4명으로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5명 이상의 프론트라인을 구축해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시스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10가지 냅킨 프레젠테이션은 각각의 내용을 연결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보다 큰 효과를 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질문사항이 있더라도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독을 하고 나면 확실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 강조한 얘기는 뭐예요? 2 곱하기 2는 6이다. 3 곱하기 3은 10이다. 4 곱하기 4는 4, 4, 16 더하기 4니까 20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혼자 많은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4명, 16명 이런 식으로 배가의 법칙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많은 사람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프레젠테이션 1의 요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냅킨 프레젠테이션 2를 한번 가봅시다. 자,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사업이다. 그게 맞겠죠. 아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막 판매하는 게 아니라 몇 명하고 제품과 기회를 나누고 그 사람도 똑같이 그 몇 명하고 제품과 기회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네트워크 그 1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번에서도 이제 유사한 이야기 중에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베테랑 세일즈맨이 실패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많이 잘 팔수록 능력이 있을수록 실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자기만 잘 팔고 데리고 온 사람이 못 팔면 이게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세일즈계의 프로들이 범하기 쉬운 실패 사례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후원 대상으로 10명의 교사보다 10명의 세일즈맨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세일즈맨이 당신의 그룹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0가지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보다 빨리 해요. 영업적인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일즈맨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네요. 실제로 프로 세일즈맨은 제가 제시하는 10가지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보다 빨리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그냥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좋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내가 사업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좀 더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도록 해봅시다. 우리는 직접 판매나 방문 판매 조직에 사람들을 모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세일즈맨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소개하면 그들은 즉각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제품의 장점을 세일즈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제멋대로 자기 자신만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자신을 후원해 준 사람에게 사업 전개 요령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물건을 파는데 프로이기 때문에 스폰서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 거죠. 판매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 나름의 방식으로 막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판매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여기 별표 한번 쳐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뭐예요? 밑줄 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하기 위한 후원 방법,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법. 두 번째, 성공하기 위한 후원 방법이에요. 후원 방법. 구축 방법, 후원 방법.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100명의 사람들을 해서 다 못 관리하잖아요. 4명 정도를 관리하고 그들이 4명 정도를 관리하고 그들이 4명 정도를 관리하게끔 해서 손안에 늘 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식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유능한 세일즈맨일수록 판매라는 말에 얽혀서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마주 앉아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해 무언가 간단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당신은 직접 판매와 방문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점을 간단히 소개할 겁니다. 이때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탈선하고 맙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하면서 약간의 예시를 곁들여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일즈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란 동그라미를 딱 치고 밑에 동그라미를 하나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 특히 세일즈맨은 보통 누군가를 후원하면 그것만으로 자신의 노력이 모두 상대방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자신을 그대로 따라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냥 나 전달해 놓고 내비둔다는 거죠. 그림처럼 원을 한 개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개의 원을 그려 선으로 연결합니다. 이때 상대방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요. 위의 원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후원하면 한 개였던 원이 두 개로 늘어납니다. 자, 이 말은 언뜻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설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의 원, 후원한 사람을 의지하는 한 그 한 사람이 사라지면 아래의 원, 후원받은 사람은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원받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 전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라는 것에는 이름이 있지만 밑에는 그냥 공란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달하고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당신이 없어지면 밑에 사람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뒤에 별표 쫙. 당신은 후원한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의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3대까지는 아낌없는 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든 당신의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 3대까지. 3대라는 거예요. 나의 프론트 라인. 그 다음에 그의 프론트라인. 그의 프론트라인. 그러니까 3대까지는 꼭 아낌없는 후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노하우가 제대로 전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100명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전부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얻어가면서 잃어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소수의 사람을 후원을 하면서 그들에게
후원 방법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서 그 깊이죠. 그 사람도 그 밑에 있는 프런트라인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3대를 가져가게 되면 노하우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노하우는 기록지에 노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말, 함께하는 거, 신뢰 형성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 경험들이 3대까지 후원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굉장히 심플, not easy but simple이라는 말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내 말을 그대로 착착착 알아들어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not easy but simple. 되게 심플해요. 뭐예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들이 전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3대를 후원해야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제대로 전달한 거구나. 만약 당신이 선택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원해 준 사람이 그만둔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후원해 준 사람이 포기했으므로 당신은 나도 그걸 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후원한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보다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이요? 이렇게 또 겁을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플하다고 했죠? 심플. 자, 그 심플이 뭔지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당신은 3대까지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내용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술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당신이라고 합시다. 라고 원을 하나 그리고 그 가운데 당신 이름을 씁니다. 가운데 당신, 정윤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당신은 톰을 후원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써 넣는 거예요. 내가 톰을 후원했어요. 자, 그러면 톰에게 뭐를 합니까? 이 상태에서 후원을 하고 당신이 사업을 그만두면 아직 톰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버려요. 세일즈맨이 보통 전달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반면 당신이 톰에게 후원하는 방식을 확실히 가르치고 톰이 캐롤을 후원할 경우 당신에게서 출발한 복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이 톰에게 가르치고요. 톰이 캐롤을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신의 파트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파트너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 파트너도 누군가를 후원하는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죠. 그 상상력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파트너는 다 있으시죠? 한 명이라도? 그럼 그 파트너가 또 파트너를 갖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야. 뭐야? 처음에 당신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들면은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 그림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 토미 캐롤에게 후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캐롤에게 후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톰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캐롤이 베티를 후원하고 베티는 또 다른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내면 당신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해도 그룹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후원을 할 때는 반드시 3단계 깊이까지 가야 합니다. 3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성대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톰에게 휙 가르쳐주고 톰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톰이 캐롤을 후원하고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까지 당신은 함께 톰과 캐롤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톰의 1대를 한 거란 말이죠. 나의 2대까지. 그래서 톰이 캐롤을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파트너가 또 다른 그 소개자를 후원할 때까지도 톰이 그 밑에 단계를 하는 것까지도 함께 해줘야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톰이 주도성을 갖고 캐롤을 후원하죠. 만나고 동기부여주고 먹는 방법 알려주고 다이어트 쓰는 방법, 가입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아직 다 완전한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그 톰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롤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캐롤이 베티를 잘 먹도록 안내하는 방법, 일일이 동기부여해주는 방법들을 할 수 있도록 톰이 하게끔 안내해주는 것까지. 그 3단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봐요. 내가 3단계를 했으니까 톰은 베티의 한 명을 하게 되면서 3단계가 나오겠죠. 캐럴의 3단계, 베티의 3단계. 그러면 당신으로부터는 6, 7단계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6, 7단계 정도의 사람이 자동 구매를 해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 그래서 그 뒤에 3단계까지 가야
비로소 당신에게서 출발한 복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에게 이 점을 깨우쳐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의 성공 열쇠가 당신의 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파트너를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회원가하는 방법, 제품 먹는 방법, 그리고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세팅해 주는 방법,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어디에서 물어봐야지 되는 방법, 본사에 문의하는 방법, 우리가 쓰고 있는 책자를 이해하는 방법, 흰 책자를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A2U라고 해서 우리 앱이 있죠. 그 앱에 들어가면 지금 말한 모든 방법을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A2U라는 앱을 가입을 해서 바코드를 상대방에게 찍어주고 이거 봐! 라고만 얘기를 해도 가르치는 것이 1단계 가르쳐지는 것이 끝난다는 거죠. 요즘에는 지금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AI나 인터넷이 활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정말 가르쳤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A2U에 요 바코드 있죠. 여러분, A2U를 깔았으면 전부 이게 있잖아요. 요 바코드를 상대방에 보여주고 찍으면 저 상대방은 이 A2U의 앱에 들어오게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나오게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나오게 되는 게 뉴트리션 왜 영양제인가? 영양제 선택의 기준, 제3자 평가 인증,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보고 알 수 있는 이 모든 것. 특히나 요즘 같은 MZ 시대에는 스스로 알아보기를 좋아하는 시대에서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여기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쭉쭉쭉 내려가도 뭘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상태죠. 자, 그러면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 파트너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뭘 알려주면 돼요? 이 앱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쉽죠. 그래서 예전보다도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방법이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면 세일즈맨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그들은 제품 설명을 듣고 제품의 비교 실험을 확인하며 나아가 사용자의 체험담을 경청의 지식을 추적합니다. 덕분에 제품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죠. 이처럼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자, 이 세일즈맨의 특징을 다시 한번 봐봐요. 세일즈맨의 경우는 제품 설명을 듣고 비교 실험을 확인하면서 사용자의 체험담을 경청해요. 그래서 지식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우수성을 알아요. 누구의 경험담이에요? 사용자. 그러니까 주로 세일즈맨은 사용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식을 터득한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필사적으로 세일즈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세일즈맨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직접 판매 세일즈를 하며 단련된 그들에게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정도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다니. 네. 어쩌면 당신은 그들에게 탄성을 보낼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하면 너무 대단합니다.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자, 밑줄도 저는 초보입니다. 혼자만의 능력을 발휘해 아무리 소매 판매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큰 수입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는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후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원한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그에게 알려주는 거죠. 후원하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찐팬, 한 사람의 찐찐찐 매니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세일즈맨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또다시 나아가서 후원, 후원 하면서 닥치는 대로 후원을 합니다. 베테랑 세일즈맨은 일주일에 세네 명을 후원하기도 해요.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을 얻을까요? 후원한 사람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먼저 후원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상위 스폰서가 후원한 사람과 함께 효율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한 후원받은 사람은 실망감을 안고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말아요. 앞서 말한 대로 한 사람이 효과적으로 통솔 및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5, 6명입니다. 올바른 관리와 지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낙심해서 그만둘 확률이 높죠.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자신만만하던 프로 세일즈맨도 서서히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무언가 다른 세일즈 재료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후원, 후원. 아, 난 진짜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갖고 막 얘기하지만 한 사람에게 깊은 후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얻으면서 잃어간다는 거죠. 얻으면서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너무 힘이 들잖아요. 얻었는데 잃어가면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세일즈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편 세일즈맨을 후원한 사람은 그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나태해지거나 금세 그만두는 것을 보고 이 사업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런데 밑줄 한번 쳐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일즈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죠? 이제 지금 봐봐요. 이렇게 엄청난 세일즈를 한다거나 엄청나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만이 성공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읽으면. 근데 저자는 뭐라 그래요? 세일즈 경험 전혀 없고 가르침도 하나도 안 해봤어. 그렇지만 그들은 뭘 가르치는지, 가르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는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좀 더 읽어볼게요. 제가 잘 아는 전직 교장 선생님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매달 2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 짧은 시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한 비결은 뭘 한 거예요? 밑줄장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친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똑똑해져서 가르친다. 우리 옛날에는 배운다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고 가르친다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세상이 바뀌어져서 가르친다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너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안내한다. 공유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근데 그게 안내하고 공유한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난 이런 식으로 했어요. 나는 이렇게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했었더니까 좋더래요. 라고 얘기하는 공유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뭘 경험을 공유하는 건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는 가르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표현에 대해서 진짜 선생님처럼 여기 봐봐요. A, B, C 가르친다라는 표현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칠판을 보고 이론을 쫙 가게해서 1번 이겁니다.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1번, 2번, 3번, 4번을 가르쳐 줬을 때 그 가르치는 것을 습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나의 노하우를 안내 공유하는 거예요.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그럼 뭐예요? 나의 노하우와 경험을 막 늘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갑니다. 자, 앞서 예를 든 세일즈맨의 방식에 숫자를 적용해 볼 거예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세일즈맨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가령 그 세일즈맨이 슈퍼 세일즈맨이야. 그래서 130명을 후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각자 5명을,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들이 각자 5명을 더 후원한다면 무려 650명이 되는 거죠. 결국 130명에 650명을 합하면 모두 780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가 세일즈맨은 그냥 130명을 그냥 후원을 하는데 이 세일즈맨이 5명을 가르치는 후원까지 해가지고 그들도 130명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돈이 1단계에서 780명이 된다는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이 그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한 4명 정도를 하고 그 사람도 4명 정도를 하게 하는 비즈니스로 사람이 금방 늘어나는데 이 경우는 130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130명을 이 능력치를 똑같이 복사할 수가 그 뭐죠? 똑같이 가르칠 수가 사실 없는 거죠. 그 능력치가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 그림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더 한 거예요. 자, 열정적인 5명을 후원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후원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단지 후원만 하는 세일즈맨의 방법 중 어느 것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돌아오는 거예요. 뭘 가르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대답은 지금 당신이 이 책에서 배우고 있는 것, 즉 10가지 냅킨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앞으로 나올 10가지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처음에 4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세일즈맨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세일즈맨과 똑같이 130명을 후원하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130명째를 후원할 때쯤 초기 후원한 사람들 중에 몇 명 정도가 그만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그만둘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만일 그 730명 중에서 냅킨 프레젠테이션 1만이라도 들은 사람이 있다면 잔류 비율은 꽤 높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노하우를 한 명에게라도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서요. 이것을 확실히 제시하면 세일즈맨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깨닫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후원한 사람은 확실히 뭘 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정착, 정착, 정착. 후원한 사람 있죠. 후원한 사람은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가 그들에게 수고해 라는 말을 할 뿐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후원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진정한 비즈니스로부터 멀어지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의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뛰어든 새로운 네트워크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새로운 사람을 5명이나 후원했어요. 그럼 당신이 이렇게 말해야겠죠. 대단하군요. 계속하세요. 그 사람은 그 다음 주에도 다시 5명 후원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후원한 5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을 겁니다. 당신이 냅킨 프레젠테이션 2를 이해한다면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최초로 후원한 5명을 도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후원하면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후원할 때 동행해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사람을 후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데일 미팅을 자꾸자꾸 요청하라고 하는 것들 우리 많이 배웠죠? 내가 직접도 만나지만 스폰서와 함께 만나는 거. 그러니까 그 스폰서가 파트너의 누군가를 만나주는 거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첫 번째 프런트 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스폰서를 배려하면서 자기 혼자만 하는 일은 옳다 아니다? 옳지 않아요. 자기 혼자 가서 전달할 수 있는 비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개해 준 사람을 모시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동시에 스폰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경청해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도자기를 하는 그거 어떻게 한 거죠? 도자기를 하는 그 스승이 천연 기념물이 될 만한 그런 그 문화 기념물인가요? 그거. 그런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이 제자를 하늘천 따지라고 가르치나요? 아니잖아요. 지켜보게 함으로써 가르치는 거. 그래서 또 다른 천연 기념물을 만들잖아요. 아니, 천연 기념물이라는 어휘가 안 맞는 것 같네. 하여튼 문화재잖아요.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아, 드디어 생각났어. 무형 문화재를 만들잖아요. 전수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도 어쩌면 일종의 무형 문화재.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책 제목이. 그 책에 그 스폰서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은 그들의 신비로운 능력에 감탄할 때가 있을 거다.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 마음을 동기부여하면서 끌고 가는지를 관찰하게 되면 그들은 신비로운 무형 문화재와 같다라는 말을 한 책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스폰서에게 요청하고 그 스폰서를 하는 것은 사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폰서가 갖고 있는 무형 문화재와 같은 수준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 받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나도 함께 해보는 거죠. 반복적으로 해보는 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치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은 뒤에 몇 번이나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만 그렇게 강조했네.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뒤에 다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10가지 냅킨 프레젠테이션 중에서도 특히 처음 1번에서 4번째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드시 읽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 2 곱하기 2는 6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일즈 신드롬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예요. 자, 당신이 이 부분을 이해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5분 정도 하려 해서 당신에게, 상대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창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몰두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칼이라는 사람을 후원했는데 칼은 비교적 대인 관계가 넓은 자신의 딸을 후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 저는 칼에게 종이와 볼펜을 준비해서 2 곱하기 2는 6의 공식과 그림을 그려보고 충분히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연습이 끝나자마자 칼의 딸에게 연습한 대로 설명하게 했습니다. 칼은 제게 배운 대로 딸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충실하게요. 두 사람은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2 곱하기 2는 6. 세일즈 신드롬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1번, 2번만을 가지고 또 상대에게 그렇게 막 어렵고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쉽게 꾸준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꾸준히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이야기죠. 자, 어때요? 1번, 2번 냅킨 프레젠테이션 읽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엄청 궁금하죠. 사람을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진짜 이것만 1년에 한 10번 읽잖아요? 여러분 500만 이상의 소득을 얻는다고 이 책에 끝까지 나와 있어요. 잊을만 하면 다시 읽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처음 먹은 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게 돼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 저하고 읽고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1년 중 한 10번 정도 그냥 간단하게 처음 읽고 나면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2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는 과정을 가지면 되는데 저하고 밑줄 치면서 또 읽어보면서 논의하면서 읽었을 경우에는 훨씬 더 가까워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이 책을 보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